여러분들은 겨울에 일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겨울에 일본을 생각하면 온천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눈이 소복히 쌓인 배경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온천의 물의 연기, 몸을 푹 담고 있으면 뭉치고 아팠던 근육들이 싹 하고 없어질 것 같은 느낌, 상상만 해도 좋지 않나요? 저 말고도 많은 한국인들이 겨울에 일본에 여행을 가면 아마 온천은 꼭 들리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에서 온천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천 시설 전체를 그냥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폐업하는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을 대표하는 일본의 관광지이자 생활의 일부인 온천들이 폐업하면서 일본의 지자체들이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온천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온천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이유는 일본의 한 경제학자는 두 가지 이유를 내놓았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고 온천 붐으로 인해 과잉 공급된 상태로 서로 간의 경쟁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환경성 자료에 따르면 숙박이 가능한 온천 시설만 무려 12,800여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온천이 약 450개쯤 있다고 하는데 일본의 국토 크기가 한국의 4배가량 되고 인구는 일본이 2019년 기준으로 1억 2천만 명이 넘고 한국이 2020년을 기준으로 5,100만으로 일본이 한국 인구의 2배일 뿐이지만 온천시설은 일본이 한국의 30배가량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800개의 온천도 이미 많은 온천들이 폐업한 이후에 나온 자료라고 합니다. 인구수가 감소하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그래도 수익에는 문제없이 괜찮다고 하는 온천 이용객도 연간 평균 1000명 정도로 일본 온천 여행 유예 때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오픈한 지 100년이 넘는 유명 온천들도 속속 폐업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 유명 온천들은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시설 이용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직원 수도 전부 다 줄였습니다. 유명 대형 온천들이 원래의 가격이 2만 3만엔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경영난 타개를 위해 숙박과 2끼의 식사를 포함해 몇천원대로 대폭 인하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형 유명 온천들의 가격 인하는 중소규모의 온천들에게 도미노처럼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누구든지 비슷한 가격이면 시설과 서비스가 좋은 대형 온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도 대형 온천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형 온천들이 가격을 내리고 그로 인한 여파로 중형 온천들이 내리고 중형 온천들이 내리자 동네의 작은 온천들마저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중소규모의 온천들은 시설 유지 비용보다 수익이 적어 적자로 인한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형 온천들로 몰린다고 해도 가격은 이전보다 훨씬 낮고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은 이전과 비슷하게 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전보다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니 매출은 이전보다 훨씬 더 떨어진 상황이라 중소업체들과 같이 상황이 악화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온천 업계가 적자와 폐업의 악순환으로 힘들어할 때 일본 온천 업계를 살려준 것이 한국의 관광객이었습니다. 2015년 중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한국인 관광객들은 관광객이 많은 날에는 대형 버스가 하루에도 몇 대씩 와서 승객들을 내리면서 수백 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몰렸을 정도였고 관광객이 적은 날에도 대형 버스가 한 대씩은 꼭 어김없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달리 일본의 온천을 한국이 찜질방처럼 이용해 온천 내의 유료시설들을 거의 다 이용하고 온천 내에 파는 음식들을 다 사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의 온천들은 일본인 이용객이 많을 때보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을 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폐업을 걱정하던 일본의 온천 업계에는 한국인 관광객은 구세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국의 여행업체와 제휴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일본의 온천 마을의 주민들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돌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필수 코스로 온천을 선택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의 매출을 유지하는 마을의 온천들도 덩달아 많아졌습니다. 한국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기에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이 고마웠을 겁니다. 그렇게 일본의 온천업계가 다시 활기가 생기나 싶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9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고 한국인들은 일본 불매 운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해 노 재팬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발길은 9월 중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고 보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온천업계는 곧바로 매출 대폭 감소로 이어졌지만 그래도 끊긴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구석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매운동이 끝나고 한국 관광객만 다시 기상회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한국인 관광객은 오지 않고 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일본 온천업계에 결정타를 날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의 온천 주인들이 시설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면 될 텐데 왜 폐업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상황을 보면 매각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마카타현의 요네지와시는 한 마을에만 온천시설이 10곳이 넘게 있습니다. 연간 유지비용이 15억 여원이 지출되고 매출은 이에 3분의 1도 안 나와 적자가 심해지자 이 중 10곳 중 7곳이 매물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온천시설 전체 매각 가격을 0원 또는 100만엔, 200만엔으로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입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온천업체들이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온천 전문가 이이데 토시오는 일본 정부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지자체에 10억 원씩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에서 준 지원금으로 지자체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이 온천 건설이다 라고 하며 단번에 온천 공급이 늘어나면서 과잉 공급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세금 내는 놈 따로 있고 세금 쓰는 놈이 따로 있으니 세금이 제대로 쓰일 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일본은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일본인들의 소비 지출이 꾸준히 줄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는 생각하지도 않고 공급만 꾸준히 늘렸으니 이제는 인구 감소가 더 심해졌으니까 당연히 폐업 수순을 밟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 지자체의 온천에 대한 과잉 투자의 결과로 1992년 온천 이용자 최고 정점기 이후로 1200만 명 이상 감소했고 온천 시설 역시 97년도 이후로 3000개 이상 줄어들면서 지금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이데 토시오는 현재 남아있는 온천의 절반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자산업처럼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도 늦었던 일본이 온천 사업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 대유행 시대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태도로 그 전망은 암담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고마운 줄 알고 잘해주진 못할 망정 일본인과 똑같이는 대했어야 했는데 이상한 지도자 잘못 만나서 괜한 반한 감정으로 수십만 명이 피해보게 생겼습니다.